안녕하십니까. 2020년 상반기 열린공제교실 종합과정 온라인 강의를 맡게 된 중앙회 공제지원본부 공제마케팅부 배원희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강좌는 오는 5월 28일 출시 예정 신상품인 모배당 MG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 상품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학습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상품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 형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컨텐츠의 순서는 첫 번째로 본 상품이 어떤 배경에 의하여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상품 개발 배경, 두 번째로 개괄적인 상품 구조 등을 말씀드릴 상품의 개요, 세 번째로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상품의 급부 내용, 마지막으로 상품의 판매 포인트와 더불어 본 상품의 주요 담보가 만성질환이므로 인수 기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상품은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건강플러스 정기공제의 업그레이드 상품으로서 특약 개수가 19개로 다소 많은 관계로 신설 급부 등 관련 주요 내용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 개발 배경입니다. 우선 만성질환이 높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 상품의 첫 번째 개발 배경입니다. 통계청의 2018년도 사망 원인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10대 사망 원인 중 만성질환이 전체의 무려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속칭 암, 뇌, 심 3대 질환으로도 불리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발병률 순서대로 봤을 때 폐렴,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간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에 이르기까지 만성질환이 10대 사망 원인의 대부분으로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만성질환의 진료비용 부담이 매년 약 1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개인 및 가계경제 등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 최근 출시되고 있는 질병보험의 담보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서 기존 건강플러스 정기공제에서도 그랬지만 질병보험에 있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3대 질환이 주력 담보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간, 폐, 신장질환까지 담보 범위가 확대되었고 보장의 폭 또한 중증 질환 외 만성질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상품 개발 관련 지역본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자 하였는데 기존 건강플러스 정기공제와 관련하여 뇌졸중 및 허혈성 심장질환 등 진단급부를 추가해달라는 의견과 80세까지의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 이러한 사항 등을 더 좋은 건강플러스 공제상품 개발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상품 개발 배경에 따라 설정된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의 기본 방향은 우선 고객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본 상품의 특약 개수는 총 19개로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특약을 활용하여 고객이 본인의 니즈에 따라 공제료 수준과 보장의 범위까지 직접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상 플랜으로서 암보장, 2대 질병 보장, 5대 질병 보장, 당뇨 보장 플랜 등 다양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런 만성 및 중증 질환의 진단부터 수술, 입원, 통원과 같은 치료 과정과 최종적으로 장애 내지는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급부가 반영되었는데요.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급여금,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급여금, 말기 간질환 진단급여금, 말기 폐질환 진단급여금, 중기 이상 만성, 간, 폐, 신장질환 진단급여금, 그리고 인슐린 치료비와 중환자실 입원비까지 총 9개의 급부가 신설되었고 특정 뇌혈관 질환의 경우 2017년도까지 판매되었던 뇌졸중과 담보 범위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플러스 정기공제와 비교했을 때 최대 가입 연령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최대 만기 연령은 기존 80세에서 100세로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품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 기존 건강플러스 정기공제와 더 좋은 건강플러스 공제를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입 연령과 최대 만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확대되었고 갱신 주기는 10년으로 동일합니다. 주계약 담보는 상품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기존에는 사망담보였는데 신상품에서는 고도장애로 변경되면서 공제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고 만기 급부의 경우 기존에는 주계약 가입 금액의 10% 또는 20% 환급형이었는데 10% 환급형이 전체 계약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갱신형 상품의 고객 니즈는 최대한 저렴한 공제료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신상품에서는 만기 급부도 최대한 낮춘 주계약 가입 금액의 5%로 설정하여 공제료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보 사항의 경우 사망, 고도장애,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성인질환 수술, 입원, 통원, 일반 수술, 응급실 및 입원은 건강 플러스 정기공제와 거의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다만 응급실 급부는 기존에는 응급, 비응급에 상관없이 일괄 3만원 보장이었는데 더 좋은 신상의 공제와 동일하게 응급 10만원, 비응급 2만원으로 구분 보장이 되며 입원 급부의 경우 3일 초과분부터 1일당 만원 보장되던 부분이 입원 당일부터 급부명처럼 첫날부터 입원비 만원 보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강플러스 정기공제의 특약가입 비율 분석 결과 암진단 특약이 약 90%, 뇌출혈 및 급성 심근경색증이 약 60% 정도 가입을 하신 것으로 나와 건강플러스 공제의 니즈는 질병 관련 담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부분을 강화하였고 반대로 상해 관련 담보는 더 좋은 신상해 공제도 이미 출시되어 판매 중이기도 하여 과감히 삭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약도 세분화되었는데 기존 건강플러스 공제의 성인질환 보장 특약에서 성인질환 수술, 입원, 통원, 일반 수술 및 입원, 응급실 급부를 하나의 특약으로 즉 단일 가입 금액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에서는 각각의 특약으로 분할하여 고객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보다 넓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의 개요입니다. 우선 상품의 전체적인 구성은 고도장애를 보장하며 만기 지급형으로 단일 운영되는 주계약과 선택 특약 19종인데 12개의 질병진단 특약과 7개의 기타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질병진단 특약을 보장별로 관련된 특약끼리 묶어보면 암보장, 뇌보장, 심장보장, 간폐 신장보장, 당뇨보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보장 구분은 보기 좋게 묶어놓은 것뿐으로 꼭 이렇게 같이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수 기준에 따라 내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장 구분별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며 모두 독립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타 특약은 정기, 고도장애연금, 수술, 첫날부터 입원, 중환자실 입원, 성인질환 치료비, 응급실 내원 진료비 특약이 7가지가 있습니다. 공제기간과 납입기간 및 가입 나이입니다. 기본적인 가입 나이는 20세에서 7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1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단, 중기 이상 만성, 간, 폐, 신장질환 진단, 수술, 첫날부터 입원, 성인질환 치료비 특약의 경우는 60세까지 가능하고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 및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특약도 최대 60세까지 가입 가능하지만 이 두 가지 특약은 갱신 주기가 5년으로 다른 특약과는 달리 운영되며 5년 주기 갱신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뇨 관련 특약은 가입 나이가 최대 60세까지이며 10년 주기 갱신으로 최대 90세까지, 정기 특약은 가입 나이 최대 70세까지이며 10년 주기 갱신으로 최대 80세까지, 고도장애 연금 특약은 가입 나이 최대 60세까지이며 10년 주기 갱신으로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하며 전기납 및 월납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가입 한도입니다. 주계약은 최대 1억 원까지, 암진단 특약은 최대 3천만 원까지, 고액 특정암 진단 특약은 최대 4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뇌, 심장보장에서 말기 질환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은 각 최대 3천만 원,
이번에 추가된 특정 질환의 경우 각 최대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간폐 신장보장에서 말기 질환은 각 최대 2,000만 원까지, 중기 이상 만성 질환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당뇨병 진단 특약은 최대 200만 원, 인슐린 치료비 특약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정기 특약은 최대 5억 원, 고도장애연금, 중환자실 입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특약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수술, 성인질환 치료비 특약은 최대 1,000만 원, 첫날부터 입원 특약은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품의 주계약 및 특약별 세부 급부 내용입니다. 상품의 주계약 및 특약별 세부 급부 내용을 정리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상품의 납입 면제 관련 사항입니다. 50% 이상 장애 시 납입 면제가 가능하고 다른 갱신형 상품과 마찬가지로 갱신 시 다시 갱신 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암보장 관련 특약 두 가지가 있었죠. 암진단 특약과 고액 특정암 진단 특약은 추가적으로 암으로 인한 납입 면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보장 개시일 관련 사항이 있는데요. 보장 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최초 계약 및 갱신 계약의 부활일 포함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게 암보장 개시일이고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은 당뇨보장 개시일입니다. 즉 암보장 개시일 90일과 당뇨보장 개시일 1년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본 상품에서 질병진단 급부들이 많은데 이 질병진단 급부와 인슐린 치료비, 수술 관련 급부의 경우 최초 계약 1년 미만 지급 사유 발생 시 50% 감액 조항이 있습니다. 기존 건강 플러스 정기공제에서는 웬만한 질병 진단에서 다 2년 미만 50% 감액을 적용했었는데 본 상품에서는 1년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 상품의 특약이 19개로 많은데 급부별로 특약을 세분화하였기 때문에 한 개의 특약 안에 한 개의 급부로 구성된 특약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 특약 안에 한 급부로 구성된 경우는 최초 1회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이후 특약은 소멸됩니다. 이런 부분이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개별 급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계약에서 고도장애공제금으로 1,000만 원 가입 기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의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8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안으로 1,000만 원 지급이 가능하고 만기 급여금은 무사고, 즉 고도장애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고 공제 기간이 끝났을 때, 즉 각각의 갱신 계약 시점마다 생존 시 가입 금액의 5%, 1,000만 원 가입 가정 시 50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고도장애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계약은 소멸되고 피공제자가 고도장애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앞서 급부의 공통사항 설명 시 납입면제 사유를 50% 이상의 장애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계약의 경우 80% 이상 장애 상태가 된 경우 공제금 지급과 더불어 계약이 소멸되기 때문에 주계약 그리고 주계약과 지급 사유가 동일한 고도장애 연금 특약의 납입면제 사유가 다른 특약과 달리 50% 이상 80% 미만의 장애 상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페이지 가장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고도장애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주계약은 소멸되지만 특약은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특약들만 해서 갱신 및 유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진단 특약입니다.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 암진단 특약의 한 가지 특이점은 대장 전막내암을 분리하여 급부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기존 판매 상품 중 대장 전막내암 보장이 가능한 상품은 여성암, 이결암, 당뇨공제 등이 있습니다. 본 특약에서 주요 암은 유방암 및 남녀 생식기 관련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전막내암을 제외한 암으로 정하고 있고 또한 주요 암과 유방암 및 남녀 생식기 관련암을 합하여 약관에서 암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암보장 관련 특약의 경우 납입면제 사유에 암도 해당이 된다고 앞서 설명드렸었죠. 해서 주요암이나 유방암 또는 남녀 생식기 관련 암이 발생되면 암 진단 특약, 고액 특정암 진단 특약은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보장기 시일 적용되는 암도 두 가지, 주요암과 유방암 및 남녀 생식기 관련 암인데 다만 갱신 불가한 암은 주요암 하나라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방암 및 남녀 생식기 관련 암은 진단을 받아도 갱신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유방암 및 남녀 생식기 관련 암 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1천만 원 특약 가입을 가정했을 때 400만 원 보장을 받으시면서 납입 면제가 가능하게 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주요암 진단을 받지 않는다면 갱신 또한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피부암을 비롯한 나머지 소외감은 가입 금액의 20% 지급이 되고 각각 최초 1회안 지급입니다. 그리고 암 진단 특약에서는 주요 암 진단을 받은 경우 갱신이 안 되는 것일 뿐 나머지 추가적으로 지급될 급부들은 유효하기 때문에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암 진단 특약에서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주요 암 진단 여부에 상관없이 사망 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고액 특정암 진단 특약입니다. 고액 특정암은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등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질환을 의미하며 본 특약에서는 고액 특정암 진단 급여금 급부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급 사유가 발생되면 특약은 소멸되고 지급 사유 발생 없이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 책임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천만 원 가입 가정 시 1천만 원 지급이 되고 납입 면제나 기타 사항은 암 진단 특약과 동일합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우선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로서 뇌경색과 같은 허혈성 뇌혈관 질환이 발생되거나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로서 뇌출혈과 같은 출혈성 뇌혈관 질환이 발생되는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의 경우는 기존 다른 상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뇌출혈 진단급여금 급부를 통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1천만 원 가입 시 1천만 원 최초 1회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특정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여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데 뇌출혈을 포함해서 진단 받으신 경우 마찬가지로 1천만 원 가입 가정 시 1천만 원을 최초 1회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뇌출혈 진단 특약과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 특약 모두 각 특약에 한 가지 급부만 들어가 있는 경우로서 각각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하고 소멸되며 따라서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없이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중앙회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특정 뇌혈관 질환의 경우 기존에는 보실 수 없었던 명칭이라 분류표를 넣었는데 내용은 기존의 뇌졸중 분류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표에 기재된 것처럼 뇌출혈을 포함한 대상 질병에 대하여 보장이 가능하고 다만 외상성 두개 뇌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진단금의 경우는 분류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히 해당이 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한데 좀 더 폭넓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은 뒤에서 설명드릴 성인질환 치료비 특약에서 수술, 입원, 통원 보장을 통해 가능한 점을 우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장보장 관련 특약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특약입니다. 우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그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되어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협심증이 발생되고 또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급격하게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심근경색증을 담보하는 특약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특약이 있고 또한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하여 협심증까지 그 범위를 보다 넓게 보장하고 있는 특약이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특약입니다. 이 특약도 모두 각 특약에 한 가지 급부만 들어가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하고 소멸되며 따라서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없이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중앙회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분류표를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I21에서 I23을 포함하여 불안정 협심증, 연축의 기제가 있는 협심증 등에 대하여 보다 넓게 보장하고 있는데, 다만 약물 치료로도 관리가 가능한 안정 협심증의 경우 진단급부로는 적합하지 않아 본 특약의 보장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뇌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좀 더 폭넓은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 역시 뒤에서 설명드릴 성인질환 치료비 특약에서의 수술, 입원, 통원 보장을 통해 가능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 폐, 신장 보장 관련 특약인 말기 간질환 진단 특약, 말기 폐질환 진단 특약, 말기 신부전증 진단 특약, 중기 이상 만성 간, 폐, 신장 질환 진단 특약입니다. 말기 간질환 진단 특약, 말기 폐질환 진단 특약, 말기 신부전증 진단 특약의 경우 1,000만 원 가입 및 각각 해당 질환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000만 원 지급이 가능하고, 기존 다른 상품의 급부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설된 중기 이상 만성 간, 폐, 신장 질환 진단 특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약은 한 특약 안에 급부가 3가지입니다. 가입금액 1,000만 원 가정, 급부별로 각각 최초 1회한 1,000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약관에서는 각각의 급부를 세부 보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한 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공제료나 준비금은 세부 보장별로 다 나옵니다. 하지만 가입은 무조건 한 번에 하셔야 하는 거고요. 각각의 세부 보장은 해당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면 해당 세부 보장만 효력이 없어집니다. 즉 소멸이 되는 것이고, 소멸된 세부 보장에 대한 공제료는 당연히 납입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약이 해당 세부 보장에 대한 공제금 지급 사유 없이 피공제자가 사망하시게 되면 해당 세부 보장의 사망 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이 1,000만 원 가입된 피공제자가 말기 신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를 보면 말기 신부전증의 경우 중기 이상 만성 신장질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단급여금 1,000만 원 지급이 되고, 중기 이상 만성 신장질환 진단급여금이라는 세부 보장은 소멸되었겠지만 나머지 세부 보장인 중기 이상 만성 간질환 진단급여금과 중기 이상 만성 폐질환 진단급여금은 급부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2가지 세부 보장에 대한 사망 당시의 책임 준비금도 지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최하단의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각 세부 보장별 지급 사유 발생으로 인한 소멸 이외에는 가입부터 변경, 해지가 세부 보장별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3가지 세부 보장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약도 신설 특약이다 보니 세부 보장별로 담보하는 질환의 정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기 이상 만성 간질환의 정의를 보시면 아래 보시는 간경변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진단받으시고 차일드퍼 분류법에 따른 기준도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차일드퍼 분류법에 따라 평가된 자녀 간 기능이 C등급 또는 B등급 이상이면서 지속적인 복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차일드퍼 분류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황달 유발 물질이라든지 혈액 응고에 걸리는 시간 측정이라든지 복수의 정도, 간성뇌증 이런 것들을 점수화한 것으로 최대 15점까지 나올 수 있는데, 10점에서 15점이면 C등급, 7점에서 9점이면 B등급을 받게 되고 C등급의 경우 10년 생존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해서 이런 분류법에 기초한 진단을 받으셔야 진단급여금이 나간다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이상 만성 폐질환의 정의입니다. 앞서 간략히 넘어갔었던 말기 폐질환 진단급여금의 경우 지난 4월에 출시된 더 좋은 우리 아이 공제에서 신설된 급부이고 본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말기 폐질환의 정의와 중기 이상 만성 폐질환의 정의가 유사하고 다만 수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중기 이상 만성 폐질환의 첫 번째 조건은 폐 기능 검사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잘 풀었을 때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모두 정상 예측치의 40% 이하여야 하는데, 말기 폐질환은 이 수치를 30%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사 결과 30% 이하라고 한다면 말기 폐질환임과 동시에 중기 이상 만성 폐질환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호흡곤란 증상을 평가하는 지표인 MMRC 호흡곤란 점수가 2점 이상이거나 COPD 평가 점수 1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COPD 평가의 경우 간략한 평가 예시를 말씀드리면, 나는 언덕이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전혀 차지 않는다. 이걸 0점에서 5점 사이로 점수화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질문이 8가지가 있고 평가 결과 10점 이상인 경우 중기 이상 만성 폐질환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이상 만성 신장질환의 정의는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혈뇨와 같은 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는 등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N18, 만성 신장병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신장에서 1분 동안 깨끗하게 걸러지는 혈액의 양을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3개월 동안 반복적인 검사 결과 20 미만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 수치의 정상 범위는 90에서 120 정도인데 20 미만인 경우는 만성신장병 4기 중간에서 5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당뇨 보장 관련 특약인 당뇨병 진단 특약, 인슐린 치료비 특약입니다. 당뇨병 진단 특약은 당뇨공제에서 이미 운영을 했었던 사항인데 지급 사유는 동일합니다. 당뇨 보장 개시일 1년 이후에 당화혈 색소 기준 6.5% 이상에 해당되는 당뇨병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100만원 가입 가정 시 100만원이 최초 1회안으로 지급되고 최대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 상품에서 보통의 진단급여금 급부가 1년 미만 50% 삭감 조항이 있는데, 당뇨병 진단급여금의 경우 당뇨보장 개시일 1년이라는 면책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삭감 조항은 없습니다. 인슐린 치료비 특약은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인슐린 치료를 받았을 경우 1000만원 가입 가정 시 최초 1회안으로 매월 10만원씩 60회, 총 600만원을 확정 지급합니다. 최대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일시금 지급도 되는데 현가 계산을 하면 약 564만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인슐린 치료비 특약은 당뇨병 진단 특약과 다르게 1년의 당뇨 보장 개시일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인슐린 치료의 경우 당화혈 색소가 약 9% 이상은 되어야 받으시다 보니 역선택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있고 1년 미만 50%의 삭감 조항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치료비 역시 신설급부이다 보니 간략하게 정의를 살펴보면, 당뇨병 분류표에서 정한 당뇨병, 질병 코드 E10에서 E14에 해당하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영구적인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투여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처방전이 있을 거고요. 다만 일시적인 인슐린 치료 등의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정기특약에서는 피공제자가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 시 가입금액의 100%를 사망공제금으로 드리고 있고, 고도장애 연금 특약은 주계약과 지급 사유가 동일합니다. 다만 연금 형태로서 최초 1회안 지급이 되는 것이고 1000만원 가입 가정 시 매월 100만원을 36회 확정하여 총 3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시금 지급도 가능한데 현가 계산 시 약 3473만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다음은 치료 쪽 특약으로 우선 수술 특약입니다. 기존 상품의 수술급여와 동일하고 5종 수술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첫날부터 이번 특약은 특약명에서 보실 수 있듯 3일 초과가 아닌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000만원 가입 가정 1일 이상 입원 시 입원 당일부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1일당 만원씩 지급이 되고 최대 3천만원 가입 시 1일당 3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환자실 입원 특약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중환자실에 입원 시 1000만원 가입이 최대이며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업계 최고 수준인 1일당 1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환자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성인질환 치료비 특약은 기존 상품이 성인질환 보장 특약에서 보장하는 주요 질환 및 생활질환 쪽 급부 등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입원의 경우 만원에서 2만원, 통원은 5천원에서 만원, 수술은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각각의 해당 사유 발생 시 지급이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 진단 쪽과 같이 해서 뒤에서 정리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급부 내용이 마지막인 응급실 내원 진료비 특약입니다. 더 좋은 신상의 공제의 상해 치료 특약 중 응급실 내원 진료비 급부와 동일하며 1,000만원 가입 가정 시 응급 환자의 경우 응급실 내원 1회당 10만원, 비응급 환자의 경우 내원 1회당 2만원 지급이 되고 이 역시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급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체크 포인트로서 연계 담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인 주요질환, 남성 생활질환, 여성 생활질환으로 나누어 기재된 분류표가 바로 성인질환 치료비 특약의 분류표입니다. 만약 기존에 성인질환 담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께서 이 상품을 가입하신다면 보다 폭넓은 보장을 위하여 성인질환 치료비 특약은 꼭 같이 가입을 하시라고 권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장 가능한 질환을 살펴보면 성인 주요 질환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신부전증 등이 있고 남성 생활질환에서는 당뇨병, 천식, 간질환 등 여성 생활질환에서는 당뇨병,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사구체, 신세뇨관 쪽 질환 등이 들어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진단급부가 이쪽에도 다 녹아 있어서 특약 가입 시 폭넓게 수술, 입원, 통원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보장별, 질환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뇌질환을 먼저 보면 가령 이 상품이 모든 특약을 다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지주막하 출혈, I60으로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경우 뇌출혈 진단 급여금이 우선 지급 가능하고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 급여금도 받으실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원, 수술, 통원하시니까 성인질환 치료비 특약에서 성인 주요 질환에 해당되는 각각의 치료비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특약 가입 가정 시 급성 심근경색증 I21 코드 진단을 받은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급여금,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급여금, 성인 질환 치료비 특약의 성인 주요질환 입원, 수술, 통원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간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특약 가입을 가정했을 때 간질환 중에서 영구적인 황달, 복수, 간성뇌증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말기 간질환 진단 시 말기 간질환 진단 급여금과 중기 이상 만성 간질환 진단 급여금, 성인질환 치료비 특약의 남성 생활질환, 입원, 수술, 통원비 보장이 가능하고 폐질환의 경우도 가령 천식이나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진단 시 성인질환 치료비 특약의 생활질환 관련 입원, 수술, 통원비 보장이 가능하고 병세가 중기, 말기로 악화되면 진단급여금도 조건 해당 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신장질환도 동일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당뇨의 경우도 당뇨 진단을 받으시면 남성, 여성 생활질환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원, 수술, 통원비 보장이 가능하고 당화혈 색소가 6.5% 이상이 나오게 되면 당뇨병 진단 급여금 보장이 가능하며 병세가 악화되어 영구적인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되면 인슐린 치료비 보장도 받으실 수 있는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본 상품의 주계약 및 특약별 갱신 및 소멸 사유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진단 쪽 급부의 경우 진단을 받게 되면 공제금 지급과 더불어 주로 갱신이 불가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 사망 시 책임준비금 지급이 안 되죠. 진단 쪽 급부는 공제금 지급 사유 없이, 즉 무사고 사망 시에는 책임준비금이 지급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암진단 특약의 경우 주요암 진단을 받게 되면 갱신은 불가하지만 이것이 해당 특약의 소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암진단 특약에서 제공하는 모든 급부를 제공받는 경우 또는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소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요 암 진단을 받고 사망을 하셔도 암진단 특약의 사망 시 책임준비금은 지급이 가능한 점이 한 가지 특이점이고 그 외 수술, 첫날부터 입원, 중환자실 입원, 성인질환 치료비, 응급실 내원 진료비 특약의 경우도 공제금 지급 사유와 관계없이 피공제자 사망 시 책임준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품의 판매 포인트 및 인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대 사망 원인의 90%를 만성질환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설명드렸던 상품의 개발 배경을 통해서도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연령별 5대 사망 원인, 사망률 및 구성비입니다. 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듯 성인 사망 원인의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암입니다. 아울러 심장 및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도 항상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렴, 당뇨, 간질환 등의 경우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요 사망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질환이 대부분의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플랜의 준비가 필수라는 사실을 실제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도출할 수 있고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을 만나시는 모집인의 입장에서 상품 판매에 보다 참고하시기 편하게끔 한 장의 자료로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공제료 수준입니다. 기존 건강플러스 정기공제 상품 분석 결과 평균적인 가입 연령이 40대 후반인 것으로 조사되어 주된 고객층의 연령은 40세에서 50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담보의 특성상 더 좋은 건강플러스 공제 역시 주 고객층이 유사한 연령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부급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가입금액 1,000만 원에 10년 만기, 10년 납, 연령대별로 주계약과 모든 특약을 부과했을 때의 공제료 예시입니다. 물론 고객 입장에서 이 모든 특약을 굳이 다 가입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특약이 워낙 다양하고 또 저렴하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맞는 보장 플랜에 따라 설계하기 좋은 상품이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최소 공제료는 15,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플랜별 공제료 예시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전체 가입 예시에서 보장 플랜별로 발췌하여 설계한 경우로 주계약 그리고 만성질환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망과 치료 관련 특약은 공통적으로 모두 부과를 하고 특약의 성격에 따라 대표적인 보장 플랜인 암보장 플랜, 2대 질환 보장 플랜, 5대 질환 보장 플랜, 당뇨 보장 플랜을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주된 고객층으로 예상되는 40세와 50세를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모두 2만원대에서 4만원대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플랜으로 설계를 하시는 것도 좋고 고객께서 필요하신 부분만 골라서 맞춤형 설계를 하시기에도 좋은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배당 MG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의 특징은 기존 건강 플러스 정기 공제의 대체 상품으로서 최대 가입 및 최대 만기 연령이 각각 70세, 100세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저렴한 주계약과 9개의 신규 급부를 포함한 다양한 특약으로 10대 사망 원인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합리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보장합니다. 특히 최근 출시된 질병보험 상품이 소위 DIY 상품이라고 하여 다양한 특약들을 활용하여 가격과 보장의 범위를 고객이 직접 정할 수 있는 컨셉으로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 역시 고객 입장에서 DIY가 가능한 상품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의 판매 포인트입니다. 다양한 원인의 장기간 영향으로 발생되는 만성질환이 우리나라 국민의 10대 사망 원인 중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고 만성질환의 질병비 부담 역시 최근 연간 약 1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며 빠른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만성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가 출시되었고 소위 암, 뇌, 심으로 불리우는 3대 질환과 더불어 간, 폐, 신장질환에 당뇨까지 확대된 보장 범위와 사회적 이슈 및 트렌드 등을 반영한 다양한 담보를 통하여 만성질환의 최초 진단에서부터 장애 내지는 사망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장이 가능하면서도 고객 니즈에 맞춰 다양한 설계까지 가능한 팔색조와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만성질환을 가장 내 입맛에 맞게 합리적이면서도 저렴하게 대비할 수 있는 무배당 MG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자칫 쉽게 잊을 수 있는 사실을 판매 포인트로서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 기준입니다. 본 상품이 만성질환을 주요 담보로 다루고 있다 보니 인수 기준 내용도 스페셜 챕터로서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는 데 있어 가입자를 60세 이하의 일반인, 60세 초과자, 고혈압자의 세 가지로 나누어 주계약 및 각 특약별 가입 한도 등을 설명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계약에서 위험등급 1급의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 보니 나머지 특약도 자연스럽게 위험등급 1급은 가입이 불가하고 그 외 등급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계약의 가입 한도는 60세 이하 일반인의 경우 2급 5천만 원, 3에서 5급은 1억 원까지 가능하고 고혈압자 또는 60세 초과자는 1천만 원 단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계약의 기계약 합산은 각 위험 등급별로 보시는 한도까지 합산하여 적용하며 고혈압자 중 60세 초과자는 가입이 불가하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건강진단은 기본은 무진단인데 다만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사망담보인 정기특약 부과 시 기계약 합산하여 건강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특이하게 진단이 진행되는 경우로서 고혈압자가 2대나 중대, 말기 질환은 원래 인수가 불가능했는데 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말기 심부전증 진단 특약 가입 시 특별진단 1을 시행합니다. 암보장 관련 암진단 특약 및 고액 특정암 진단 특약은 특별한 인수기준상 차이점은 없고 고혈압자나 60세 초과자가 각각 가입 한도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뇌보장 관련 뇌출혈 진단 특약 및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 특약의 경우 60세 초과 또는 고혈압자에 대하여 뇌출혈 진단 특약은 1천만 원 단일,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 특약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심장보장 관련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특약 및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특약의 경우도 앞선 뇌보장과 동일하게 60세 초과 또는 고혈압자에 대하여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특약은 1천만 원 단일,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특약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중대질환을 보장하는 말기 간질환 진단 특약, 말기 폐질환 진단 특약, 말기 심부전증 진단 특약은 이 세 가지 특약이 같이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60세 이하 일반인은 각각 선택이 가능하고 가입 한도 각 2천만 원인 반면 고혈압자 또는 60세 초과자가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 가지 특약을 모두 같이 묶어서 가입하셔야 하는 게 특이점이고 가입 한도는 각 1천만 원 단일입니다. 중기 이상 만성 간, 폐, 신장질환 진단 특약은 60세 초과 또는 고혈압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당뇨보장 관련 당뇨병 진단 특약, 인슐린 치료비 특약은 동일하게 되어 있고 60세 초과자 또는 고혈압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정기특약은 의무가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특약, 첫날부터 입원 특약, 응급실 특약 가입 시, 그리고 60세 초과자가 주계약 가입 시에는 정기특약 1천만 원이 의무가입이고 고혈압자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말기 심부전증 진단 특약 가입 시에는 정기특약 3천만 원이 의무가입입니다. 가입 한도는 60세 초과자 또는 고혈압자의 경우 1억 원까지 가능하고 기계약 합산은 2급이 3억 원까지, 3에서 5급은 5억 원까지 가능한데 다만 고혈압자인 경우 기계약 합산하여 2억 원까지 가능한 게 특이사항이며 고혈압자가 이미 2억 원 사망담보를 가입하신 경우 정기특약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도장애 연금 특약은 60세 초과자 또는 고혈압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하고 수술 특약의 경우 특약 가입 시에 정기 특약을 1천만 원 이상 의무 가입하여야 하고 고혈압자의 경우 1천만 원 단일 가입이 가능하지만 60세 초과자는 가입이 불가한데 단 고혈압자는 기계약 합산하여 1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수술담보 가입을 한 고혈압자는 이 특약 가입이 안 되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번 특약도 가입 시에 정기 특약을 1,000만 원 이상 의무 가입하여야 하고 원래 이번 특약이 의무 부가와 1대1 비율로 되어 있었는데 이 상품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으로 가입하시면 되고 다만 고혈압자는 1,000만 원 단일로 가입 가능하며 60세 초과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특약도 수술 특약과 마찬가지로 고혈압자의 경우 기계약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환자실 입원 특약은 1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은 가능하며 60세 초과자의 경우 500만 원 단일로 운영됩니다. 성인질환 치료비 특약은 60세 초과자 또는 고혈압자는 가입이 불가하며 담보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가입 불가 대상을 보시는 것처럼 두고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 진료비 특약도 중환자실 특약과 동일하게 1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은 가능하며 60세 초과자의 경우 500만 원 단일로 운영됩니다. 응급실 급여금의 경우 기존에는 합산이 없었는데 합산을 신설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상품 판매 통보 문서의 업무 처리 요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자에 대하여 기존에 인수가 안 되던 부분을 일부 받는 내용이 있다 보니 고혈압자 가입 시 유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인수검토 가능한 고혈압자란 고혈압, 현증 및 기왕증 이력이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현증은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며 최근 6개월간의 혈압이 수축기 140, 이완기 90 모두 범위 이내로 조절이 되면서 합병증 또는 복합질환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고혈압자의 경우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 고지혈증 등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40세 이전에 진단받은 경우 등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수가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 관련 다양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압 조절이 안 되거나 고혈압도 근태성 고혈압이 아닌 2차성 고혈압인 경우, 다른 동반 질환이 있다든지 고지혈증을 동반하는 등의 이런 경우에는 인수가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사항만 충족한다고 인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 기왕력자는 의사의 완치 소견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최종 6개월 이상의 혈압 기록을 포함한 의무 기록 사본 및 투약 중단 사유, 동반 질환 여부 포함한 의사의 완치 소견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사의 완치 소견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미경과된 경우에는 아직 검토 불가능한 경우이고 구두로 완치되었다. 이런 경우는 검토 불가하므로 필수적으로 완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자의 경우 가입 제한되거나 특약 가입 내지는 가입 금액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입 설계하실 때 유병자 고지에 고혈압자를 체크하시면 가입 제한 사항이 확인되는데 이것을 체크하지 않고 가입 설계하신 다음 청약 등록하실 때 그 내용이 확인되면 다시 돌아가서 업무를 보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 필수적으로 가입 설계를 하실 때 유병자 고지에 고혈압자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가입 제한 사항이 확인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기준상 의무가입이 있는 경우를 한 페이지로 보시는 것처럼 정리하였고 상품 업무 처리 요령의 인수기준 내용에도 동일하고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기준 관련 기타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인수기준에도 들어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과 동일한 사항이기도 한데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현증 및 기왕증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타 질병 및 상해, 고지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은 현행 계약 인수기준을 적용합니다. 부활건에 대해서도 신계약 인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사고 다발, 장기 입원 이력, 도덕적 위험 직종 종사자 등은 가입이 불가하시고 타사의 보장성 보험 등 집중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인수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인수 기준상의 연령은 공제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특히 이 상품은 피공제자 1인당 한 건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내용은 인수기준상 가입금액, 특약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특히 고혈압자라고 하면 이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 단계로 다시 돌아와 업무를 보셔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60세 초과자, 고혈압자에 대하여 가입 제한 사항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가장 아랫줄에 공통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기재해 놓았는데 피공제자당 한 건만 가입이 가능하고 일반인인 경우에도 입원, 수술, 응급실 특약 선택 시에는 의무 부과가 있으며 고혈압자는 60세 초과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하고 뇌, 심장, 말기, 간폐신장 특약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의무 부과가 있으며 진단도 시행됩니다. 고혈압자는 기계약 합산 한도가 별도로 있어서 기계약 포함 사막은 2억 원, 입원 및 수술은 각 1,000만 원이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기가입 금액과 합쳐서 이를 넘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60세 초과자는 주계약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의무 부과가 있다는 점을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교육자료가 상품 출시 전에 제작되는 관계로 인수 기준의 경우 일부 변경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품의 업무 처리 요령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안내 사항입니다.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더 좋은 건강플러스 공제 상품이 출시됨과 동시에 기존 상품인 건강플러스 정기공제 상품은 판매가 중단됩니다. 아울러 간편가입 보장공제 가입과 관련한 안내사항으로 계약자 확인서상 일반 심사 공제 상품과 비교되는 사항도 건강플러스 정기공제에서 신상품인 더 좋은 건강플러스 공제로 내용이 대체되며 간편가입 보장공제 청약 시 변경된 확인서로 자동 출력됩니다. 또한 간편가입 보장공제와 더 좋은 건강플러스 공제는 동시에 청약이 불가하며 3개월 이내에 건강플러스 정기공제 또는 더 좋은 건강플러스 공제 가입 이력 존재 시 간편가입 보장공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더불어 간편가입 보장공제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더 좋은 건강플러스 공제 가입 시 간편가입 보장공제는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는 점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열린공제교실 온라인 종합과정으로 준비한 무배당 MG 더 좋은 건강플러스 공제 상품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